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통계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품 구매액이 325달러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한 끼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오마카세 식당이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고, 호캉스를 즐기려는 수요로 인해서 연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게 빈번한데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지금이 경기가 안 좋은 게 맞냐는 그런 착시를 불러일으킬 정도죠. 저희도 항상 영상을 만들면서 댓글에서 자주 보는 이야기가,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경제 나쁜 거 다 거짓말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반드시 사회 현상을 다루는 사회학적인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제 지표들을 보면 소비 감소로 인한 침체 상황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소비 감소세가 확연하고 재고 증가로 생산량 감소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분명히 전체 소비는 확연하게 주는 건 맞는데 명품이나 비싼 식사, 고가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비가 크게 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뭐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최근에 사회학적인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소비 중독 현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거 소비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지금 사회학적으로 관심 가지는 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비해서 비싼 호텔에서 휴가 보내고 비싼 코스 요리 먹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까? 근데 돈 벌어서 뭐합니까? 한 번씩 기분도 내고 싶고 이 맛에 돈 벌지 하는 게, 그런 건 사람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게 삶의 만족도도 올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소득 수준보다 과도하게 지출했다고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좀 오바겠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문제는 소비 중독입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지출의 크기를 자꾸 키워가면서 경제적 여력이 감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건데요. 자기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들을 너무 많이 구매해서 개인의 경제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급증하는 게 지금 사회 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비 중독에 빠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낮은 자존감과 떨어지는 자기 정체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암울한 현실에서 자신이 초라하다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 소비를 통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그렇게 소비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소득 양극화도 심해지고 계층이동 가능성도 줄어들고 하면서 희망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에 집착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결국 소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소비 중독 현상에 빠지고 사회 전체 경제적으로도 분명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MZ세대에만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불만족이 큰 계층에서 소비 중독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욕망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에 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싼 옷을 걸쳐야 되고, 꿀리면 안 되니까 비싼 차를 몰아야 되는 거고, 비싼 미용실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무튼 돈을 많이 쓰고 소비를 해야 자기가 사회적으로 더 멋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그렇게 느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인스타나 유튜브든 뭐 다른 SNS를 통해서 과시하고 은연중에 아닌 듯 하면서 자랑하는 형태로 과시욕을 통한 자존감 회복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소비 중독이 전염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소비 중독 현상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진 무기력과 무력감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채널은 경제 채널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소비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가 중산층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엄청 부실한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중산층이라는 그 계층 자체가 과거에 말하던 중산층하고 차이가 좀 있죠. 중산층이라는 말의 핵심은 경제적인 안정인데 흔히 지금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생활 수준에 비해서 안정 측면에서는 부실한 경우가 많죠. 맞아요. 자칭, 타칭,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자기 집값이 높다고 자신이 가진 자산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 자기들이 60세가 넘도록 평생에 걸쳐도 은퇴 이후에도 갚아야 할 그런 빚을 지금 집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노후는 노후대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계층이 지금의 중산층입니다. 30년 만기, 35년 만기 이렇게 돈 빌린 사람들이 그때까지 꾸준히 원리금 다 갚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돈 빌리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기 최대한 늘려서 매월 원리금 부담 줄이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때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수억 빚이 있어도 부담감을 그렇게 크게 안 느끼고 있는 것뿐이지. 네.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소득이나 자산 수준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소비 수준을 통해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중산층으로 보이는 이런 계층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당장 회사만 잘려도 1년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네. 현재 가진 자산을 그대로 유지를 못한다거나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채 수준이 높아서 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기존 수준의 소득을 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연체에 쉽게 빠지고요. 소득에 비해 소비 규모가 큰 경우에도 비축해둔 목돈이 적어서 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충격에 쉽게 휩쓸리게 돼요. 지금은 억지로 금리도 내리고 해서 잠시 까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만 해도 고금리와 물가 상승 앞에 현재 중산층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약한지 많이 드러났어요. 당시에 한 기사에서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자기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같이 고급 코스 요리도 즐기고 새롭게 골프 취미도 가지고 하면서 나름 중산층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작년에 금리가 한창 오를 때 은행에서 대출금리 변동 문자가 올 때마다 그동안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대출 걱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난방비가 두세 배씩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오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확 생기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소비하고 있었는데 대출금리 변동될 때마다 난방비 나올 때마다 지출을 줄여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생각보다 자신의 경제 체력이 허약하고 자신의 평소 소비가 과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소비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소비 행태 같은 경우는 예전과 같은 저물가와 고성장 그리고 제로금리에 준하는 그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익숙한 소비 행태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주체할 수 없는 소비를 미래의 성장을 통해서 커버하고 갚아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물가 상황은 계속 지속될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부채 부담은 계속 커져서 우리의 소비를 압박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저성장 시대에 소득 안정성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말은 이제 소비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그쵸.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돈 벌기 좋고 돈 빌리기 좋은 시대에서 소비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찾는다는 게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환경 자체가 이젠 풍족한 소비를 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소비 행태로는 당장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소비가 계속되면 오히려 삶은 더 꼬여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엔 삶의 만족도는 고사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에도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비 중독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신은 소비 중독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할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소비를 줄였을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 어느 정도 소비 중독에 노출된 상태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환경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 외에 또 다른 곳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방법도 알아가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비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무력감을 떨쳐내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게 소비 중독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은 우리도 소비 말고는 삶의 만족을 채워주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경제가 점점 바닥으로 가고 자이든 타이든 앞으로 소비를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소비가 준다고 해서 삶이 불행해져서는 안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였는지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